자, 어제 중앙위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선룰과 대의원제 등에 대한 당원 당규가 통과가 되긴 했죠.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어제 메시지에 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저 말은요 이재명 대표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말을 하는데 뭐 언론들 표현에 하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비판해 보려고. 정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원. 민주당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인 거고. 조금만 더 가면 국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그 의사의 눈높이에 맞추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고질적인 게 뭐예요? 기득권에 사로잡힌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상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다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의사결정에 당원은 하나도 안 중요한 이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무슨 구중궁궐 윤석열 욕할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한테는 당원이 없다. 수박들한테 당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이원욱 어제 낫지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자는 도대체 아니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낫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의 뜻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얘는 나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원욱 씨, 지금 민주당은 총선에 압승을 거둔해 만회할 정도의 이 상황과 이자는요 또 언론 나가면은 MBS 여론조사 같은 것만 인용한다. 근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나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는 지지율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을 보면은요 진짜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로 좀 이상해 말하는 게. 어떻게 민주당을 지금 낫지라고 하냐.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데 왜 낫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이재명 대표님이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민주당 당원인 이상 저는 이재명 친명일 수도 있고 비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대의제 국가에서 표에 차등을 주는 게 그게 낫집니다. 그렇지. 1인 1표제가 선인 게 아니고 1인 1표제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자들이 지금 비판했던 것 중에 대의 정치가 나쁜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대의 정치의 첫 번째가 통일주의 국민회의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대의원들만 뽑아놓으면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가 힘들어서 그 대안으로 대의 정치라는 걸 하는 거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당원 앱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의사 전달을 당대표가 보는 자유 게시판에 쓰고요.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인 거예요.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럼 대의원들이 지금 온갖 핑계를 대지만 권리당원보다 한 60, 70표 정도의 어떤 표의 가치를 갖고 하는 거를 당원들이 지금은 경상북도, 대구, 부울경까지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자. 국민의 힘도 없앤 대의원제를 없애고 당원들 눈높이에 맞추자라고 주장하는 걸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1인 1표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정면 도전이에요. 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제3의 물결 실험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제3의 물결 실험의 내용이 그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차별을 뒀을 때 그 차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고 그 차별이 작용을 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나치를 만들었는가. 나치들이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같은 독일 국민이지만 유태인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화돼야 될 대상이고 아리안족은 우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고 인류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제3제국이고 그게 나치였어요. 그 차별 자체, 그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혐오가 나치를 만들어낸 온상이었거든요. 근데 1인 1표제를 하자는데 혹은 차별을 줄이자는데 그걸 가지고 나치라고 하면 도대체 아니 그리고 직접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걸 최근에도 배웠다고 하는데 어디서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한번 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요. 홍영표 읽어봐요.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참. 잠깐,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셨어요. 결국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당론을 채택하지 않아서 결국은 가셔가지고 어찌됐건 가셔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의 포기라는 게 무조건 영장 나올 때마다 내가 가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불체포 특권 여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행사할지 안 할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선택에 맡겨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거 안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가셔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으시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와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나 이게 진짜 걸보기 싫은 게 김연경 혁신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할 때 31명이 뛰쳐나와가지고 찬성한 애들 있지. 네. 네. 나중에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하니까 뭐랬어? 반대했잖아. 니들이 그랬던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층까지도 윤석열이 무능하고 독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싹 무시한 채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데 네 약속 지켰어? 이 이야기잖아요. 이 안에는 이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대의원제는 사실 안중에도 없어요. 하위 10% 현역 의원 등 관련해가지고 감사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경선 득표 20% 감사하니 현행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경선 득표 30% 감사하는 걸 바꿨잖아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끌어다 쓰는 거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애들. 그렇죠. 자기네들 명분이 좋은 걸 끄집어내서 소위 말하면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는 걸 하고 있는 역겹다 건데 진짜.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이게 어떻게 이게 낫지냐고.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더니 모든 국민들이 뭐 지나친 권리 행사가 된다라고 했던 그 자들처럼 아니 당원들한테 1인 1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안 되고 대의제만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짓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위 10%란 말을 못해.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대의원제 때리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역겹냐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의원 전당대 표 비중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있잖아요.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대의원하고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인다 이 내용은 사실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1대 1로 하지. 근데 지금 저런 반격파들 때문에 이 딱 막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1대 20대 미만. 많이 발전한 거긴 한데요. 우리는 양이 안 차죠. 그렇죠. 양이 안 차도 없어져야죠. 아니 권리당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다른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제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냐고요. 이 논리가 좀 발달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표를 여러 표 줘야 된다. 이 논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표 많이 줘야 된다. 윤석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비를 그만큼 내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 지금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끌어들이십니까?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사 면허증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소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자기가 더 심해 지금. 저한테 왜 아니 저는 그분의 신계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 하찮은 인간들이 그 등신. 어제 이런 토론했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원욱, 박용진, 설은,
윤영찬, 홍영표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게 몇 사람 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공천 학살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천은 성적순이에요.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당인데 이 사람들 가결 오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안 했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고 대의원 표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60대 1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1대 1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대 1 미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과 지도부에서 참아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사실 꼴등이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지금 비명이라서 압박받습니까? 전부 다 공약의 분석이라던가 특히나 홍영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발의 꼴찌 2022년도에 대표 발의한 거 전국에서 꼴찌난 국회의원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꼴찌를 기록한 부분, 공약 부분에서도 특히 다 하를 맞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번에 비명이라서 공천 학살 당할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된들 자기 밥그릇 뺏어가겠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반대하는 거는 저는 그 사람 자유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불이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러겠어요. 다선 의원들이 있어줘야 늘공들의 그 입법부 무시를 입법부에 대한 그 무시를 막 방어할 수 있다. 뭐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갑자기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혹은 대의원들의 지나친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치가 어쩌니 직접 민주주의가 어쩌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당원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와 탈당의 명분 쌓기 이 비열한 방식으로 그냥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원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당원들이 절대 다수가 뽑아놓은 당대표도 맞지만 한편으로 당원들 절대 다수가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머릿속에는 당원들이 없는 거예요. 나 그게 진짜로 싫고요. 어저께 모든 언론들이 방송을 낼 때 중앙위원회에서 이재명 때리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보여줬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서 딱 한 줄을 보여주고 이원우, 홍영표 이런 사람 했잖아요. 어저께 찬성 토론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단만 불러드릴게요. 문명순 고양 갑 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 지역위원장, 박영기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 임세훈 전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이영수 경북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 윤종군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남평군 동두천의 연천 지역위원장, 이나영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어저께 이거 찬성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저께 했던 거는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재명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이 사당화한 게 맞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적 정당입니까? 아니면 혁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님께 감사하고 대통령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자, 그냥 여기 뭐에 꽂혀가지고요. 내가 공천에 탈락할까봐 겁내지 마시고 역사를 조금만 더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큰 틀에서 한번 보세요.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그러시면 똑같은 이야기 했을걸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욕을 처먹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니까.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한 발짝 한 발씩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무리하게 악의적으로 개딸렸고 이재명 대표였고 그러면서 무슨 지역 어쩌고저쩌고 이걸 엮어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 나가야 되는 어떤 아젠다를 갖고 뒤에서 발목 잡기 하면서 야,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너 나치야 하고 자빠졌잖아. 저거 이원욱 저거 있잖아요. 지금 징계해도 이거 아니 세상에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는데 윤석열 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까? 그런 게 나치 정당이지. 그리고 저는 이거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나치당이면 저희는 나치 당원입니까?
저희는 무슨 발음도 안 해. 우리 SS 대원들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민주당이 나치당이면 우리는 나치 당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사당화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당화라고 공격받으니까 이참에 사당화 합시다. 그럼 이런 사람들 그냥 아우지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비명계 한 의원이 워딩이 이랬었죠. 왜 자꾸 당원 이야기에 신경을 쓰십니까? 저는 이게 비명계 의원의 핵심적인 맞아요.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저 국회의원 일부 보좌관 새끼들아. 나 그게 더 열받아. 섭외 같은 거잖아요. 진짜로 지들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원은 빠져. 니들이 뭘 알아.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지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몸에 배어있는 애들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느끼잖아. 맞습니다. 이름 공개해도 됩니까? 하지 마. 그런 사람들 진짜로 많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끝나는데 태평양에 무슨 무인도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놓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당원들이 뭘 알아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선시대 때 반상의 구분이 지엄한데 어디 감히 지금 이 수준이지. 그러니까 민주정당이 민주가 없는 거죠. 민주정당에서 민주는 당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원이라고 갑질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뭔가를 결정하던 시대가 지나고 유튜브 같은 게 생겼어. 자기들보다 영향력이 더 생긴 거야. 그냥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보좌관 했던 애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직도 갑질하고 자빠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스킵이에요. 됐다. 다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책으로 쓸 때 네 이름 넣어줄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 발짝 반 발짝씩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 등의 지도부가 약속했던 거 우리 마음 같으면 싹 없애고 그냥 재세팅하자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치입니까? 당원들 뜻은 1대1이었는데. 그리고 하위 20%는 아예 공천 탈락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하위 10%만 20%가 하위 10% 사람 한 35명만 감산을 20% 감산해서 30%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있지도 않아. 꼴찌들 중에 10% 들어있는 사람들만 전체 득점에서 30%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5명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가게를 찍었던 사람들이랑 거의 일치할 거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리치는 순으로 이거 꼴찌에 근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원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예, 루시아님 감사드리고요, 슈퍼님 감사드리고, 멧돼지 가발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